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부자 가정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부가TV입니다. 그리고 전 롤렉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재테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테크의 종류별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다루어진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달걀 모형에서 상단부가 금리가 정점인 시기이고 최하단부가 금리가 저점인 시기이겠죠. 그럼 우선 이러한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미국 같으면 FRB,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금리를 조절하는 목적이 있겠죠. 때로는 금리 상승을 통해서, 때로는 하강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리 상승을 통해서 경기의 지나친 과열을 막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금리 하락을 통해서 다시 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호황인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시기이죠.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니까요. 이러한 넉넉해진 주머니를 통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으니 당연히 좋은 시절입니다. 다만 경기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경기가 가열되면서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고, 그러한 자산의 버블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 상승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민의 삶이 다시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조절을 통해서, 즉 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점점 금리를 올리면서 지나친 경기의 과열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즉, 기업으로 하여금 낮은 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촉진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낮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당연 대출을 통해서 무언가 투자 수단을 찾겠죠. 따라서 그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경기를 촉진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금리 조절과 경제의 선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이러한 금리의 조절 단계에 따라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정점인 A 단계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서 B, C 단계를 거쳐 저점인 D 단계에 이르게 되고, 다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E, F를 거쳐 정점인 A에 이르는 순환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의 순환구조에 따라서 자금도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럼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금리의 순환에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의 단계에 따라서 인하하면 인하하는 단계, 상승하면 상승하는 단계에 따라서 최적의 투자 수단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럼 그 최적의 투자 수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원금 손실의 위험은 가장 최소화하고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수단이 최적의 투자 수단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정점인 이 A 단계는 금리가 비교적 고점에 속하는 F 단계를 거쳐 A, 그리고 B 지점에 이르는 단계까지를 함께 묶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자금이 예금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금은 원금을 잃을 리스크가 가장 적은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예금으로 자금의 이동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점차 인하되기 시작해서 일정 시점, 모형에서는 B점을 통과하는 시점부터는
예금을 서서히 인출해서 채권 투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채권의 성질에 기인합니다. 지난번에 채권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예금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점점 또 인하해서 C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채권도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C 지점을 통과하는 시점부터는 금리의 저점인 D, 그리고 금리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E 지점까지는 이 단계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의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 2008년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제 불황을 겪기 시작했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당연 인하하기 시작했고요. 금리를 쭉 인하하면서 2013년을 지나 14년부터 서서히 부동산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금리가 저점인 2015년을 통과하면서 부동산이 급상승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급등기를 거쳐 현재 작년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죠. 그러면서 또 정부의 규제가 겹치면서 지금이 부동산 고점이다 아니다는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창기에 이 시점에서는 각 기관에서는 사실은 시세차익형보다는 임대수익형, 즉 시중의 금리보다 항상 높은 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기관들은 그러한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즉 빌딩들 투자가 주로 되겠죠. 그러다가 일부 큰 손들 그리고 손빠른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들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도 점점 시장이 과열되겠죠.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점점 금리는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금융당국의 관점이 생기고요. 또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가열은 늘 부작용을 낳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거두게 된 기관이나 큰 손들 또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제 주식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경기가 호황이라고 했고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사정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미국에서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을 쓰면서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당연 굉장히 지금까지도 호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작년에 3차례 인상을 했고 경기 가열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도 원래는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인상을 예고했다가 경기가 또 세계 경제가 약간 불황의 조짐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좀 어떤 금리 인하 압박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은 이동하게 되고, 또 금리가 계속 상승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가장 안전자산은 다시 예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리의 순환에 따른 자금의 이동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토라니의 달걀 모형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달걀 모형에서 말하는 자금의 이동이 아마 저나 또는 여러분과 같은 1개개인의 자금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큰 기관들, 또 아마 흔히 말하는 큰 손들, 또 큰 어떤 부자들의 돈, 그런 자금들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부자를 따라라는 말이 있죠. 결국 우리가 평소에 채권이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바로 이런 부자들을, 큰 손들을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재테크 공부, 부동산 공부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수준에 맞는, 나의 자금 수준에 맞는 투자 수단을 찾아갈 수 있을 테고, 그러한 현명한 투자가 되었을 때 결국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